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와 이주를 앞두고 있던 서울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돌발 변수로 사업 지연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가가 신청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 사전 청약 최종 경쟁률이 15.1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고양 창릉 사전 청약 일반 공급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경쟁률이 82.4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 공간을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총 30곳, 1개 자치구당 1곳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집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하락이 멈추는가 싶었는데 다시 좀 한 주 사이에 그 낙폭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마련인데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든가 또 투자를 고민하신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매도해야 하는 거 아닌지 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겁니다. 이런 부분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고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왠지 더 추워진 느낌이죠. 이 부동산 시장도 이런 찬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더 춥게 느껴지지 않도록 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세종국토개발의 전흥성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흥성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다소 끓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채널은 고정해 주시면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현재 부동산 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드릴 테니까는 다소 좀 불편하신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불편한 건 이 감기 걸린 목소리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일 겁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고민들 전흥성 대표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요. 전흥성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6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는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정책 이야기를 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연초부터 정말 많은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무주택자는 시장이 이렇게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좀 떨어져서 안정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주택자는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게 이 거래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과연 정부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할지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시장은요 항상 두 개의 이념이 싸우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와 갈등을 하고, 보수와 진보가 갈등을 하고, 그리고 신도시를 할지 구도심 재개발을 할지도 갈등을 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쳐 넣어야 될지 안 들어가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항상 반대 두 개들이 항상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시점이에요. 뉴스 자체도 떨어진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지만은 불과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또 반등을 했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불과 저번 주에 나오다가 또 오늘 신문 기사를 봤더니 금리는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항상 지금은 굉장히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계속 상승기에는 상승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계속 하락기에는 하락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끓는 물인 것 같아요. 끓는 물이어 가지고 수심을 굉장히 재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진짜 갈등만 하고 있고 서로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문가라든지 시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방향대로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방향 자체가 혼선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방향의 중간에 서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전혀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 자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 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자체가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위주가 아닌가 그 시점 한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게 아닌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을 너그럽게 보면은 지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마지막에는 소액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다른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집 갖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하나 가지고 있고 예. 거주는 실제로는 전세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자가를 갖고 계시고 집은 네. 갖고 계시고 네. 그럼 갖고 계신 집이 당연히 떨어지는 건 싫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올라가야 올랐으면 되죠.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을 사야 되실 분들은 당연히 지금 떨어지기를 원하고 같은 나라에 지금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집값에 대한 방향을 어떤 사람은 높았으면 올라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를 원하는 두 개에 대한 지금 상반된 이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값을 과연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람은 집을 팔게 하고 무주택자들은 집이 없는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사람이 판 주택을 그럼 무주택자가 사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보유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과연 떨어뜨리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념들도 나누는데 보수의 여태까지의 정책들을 보면은 조금은 부자의 편에 서가지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진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을 여태까지 저번 정권에서는 이끌었듯이 약간의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없는 사람들의 층에서 먼저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무주택자 중에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도심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신도시 추가 확장 정책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팽배를 하고 있고요.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다 미분양이 났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런 상태에서 신도시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대한 매물들 매수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옳을지 신도시를 하는 게 옳을지 여러 가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액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강의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상반된 기사들이 난무를 하죠. 뭐 떨어진다라는 기사들 그리고 앞으로
바닥을 다 다졌다라는 기사들. 규제 약발 다 됐나? 아파트 매매값 가격 하락폭 다시 확대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게 불과 2023년 2월 9일 기사이고요.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좀 만든 지가 조금 일주일이 됐는데 규제 완화로 분위기가 바뀐 둔촌주공 결국은 웃었다. 2023년 2월 13일 사실상 완판. 시장에 나가보면은 둔촌주공의 프리미엄이 억대 이상이 지금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은요, 본인이 되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기사를 읽고 나머지 기사는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본인 생각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사만 그 기사가 맞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들을 하시죠. 상담을 하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냥. 그 말을 저한테 꼭 유도신문을 하듯이 형사가 진짜 범죄자한테 무슨 어떤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이런 유도신문을 하듯이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런 약간의 고집은 버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반된 기사들이 나온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수심을 측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은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이렇게 갈 것입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한번 경제 정책 방향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설명들이 왜 정책 방향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주택자, 실소유자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과도하고 징벌적인 것을 정상화를 하는데 이 징벌적인 것들이 과연 어떤 층에 대한 징벌적인 것들이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징벌적이었던 것은 다주택자들한테 징벌적이었던 규제 정책이었겠죠. 그럼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한다라면은 어떤 사람이 유리해질까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아예 대놓고 다주택자 거래 주체, 다주택자가 거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하고요. 취득세 중과는 뭐죠? 주택이 하나에서 2개 이상이 될 때, 3개 초과부터는 아주 완전히 징벌적인 세율을 매겼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 완화를 할 거고, 양도세에 대한 중과도 배제를 하겠다. 취득할 때부터 팔 때까지의 모든 세율을 다 완화해서 낮춰주겠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거래의 주체는 누구다?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왜 정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론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및 입주권 조금 다르게 시선을 보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다른 말을 하면은 아마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를 하겠지만은 시장을 좀 제대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방송을 보시면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말 내용에 모든 정책이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을요 단기 양도해도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단기 양도를 하는 게 이게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입니까? 그냥 지금 건설회사도 어렵고 니네 돈 있는 거 별로 할 것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입주권 돌려라 이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래서 단기 양도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는 것은 사서 단기 양도해라. 세율 낮춰줄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했었는데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를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2주택자부터는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아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경제 주체가 다주택자로 변하고 분양권까지도 당연히 아까 실수요자 등에 대한 정책을 쓴다라고 했는데 분양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매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 마지막 실수요자는 사실은 분양권이 하락하지 않는 한 더 높은 금액의 실수요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쓰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2대8 법칙, 8대2 법칙, 20%의 수고가 80%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요. 20%의 소유자들이 80%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80%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영향을 20%만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에 대한 규모를 살릴 것이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경제를 20%를 움직이는 80%의 마음을 움직이고 80%에 대한 지갑을 여는 게 빠르겠습니까? 경제를 단기간에 살리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경제를 80%를 움직이는 20%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빠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집값 떨어지면 환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체들 20%밖에 안 됩니다. 경제에 대한 규모로 따졌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요,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 되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잘 안 사요. 잘 안 돌아갑니다. 집을 산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안 먹어본 사람 못 먹는다. 무서워서. 그냥 20%를 움직이는 게 20%가 수고를 하면은 80%의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사를 봤더니 사전청약 이퀄 사전청약은요 그 전부터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희망 고문으로 쓰였던 단어예요. 사전청약에 대한 단어는 이퀄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진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어떤 쪽에 줄을 서실 건지 그렇게 어디에 서야지만이 지금의 경제 정책 방향에 여러분들이 편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을 딱 적시적소에 정확한 정책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다한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유를 했었냐면 파리를 잡기 위해서는 F킬러를 정확하게 한 방으로 파리를 맞춰서 파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파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뿌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이 파리가 죽는다. 근데 결론은 파리를 죽였지만 과도하게 뿌린 이런 정책들이 향후에는 다른 부작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 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이 뭡니까? 완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뭐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또 급상승이에요. 급상승. 그리고 이런 급상승 같은 경우는 계속 일어나고 또 떨어지고 일어나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오름과 떨어짐이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우상향 그래프를 띌 것이냐 아니면은 가격이 우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대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면은 모든 경제 활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떨어지는 내일 더 싼데 누가 오늘 삽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 큰 기간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장에 대한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현재 경제 주체들이 지갑을 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강의 내용인데 앞에 사람이 없고 카메라만 보고 하려니까 사실은 이게 답답해가 아나운서님 네. 이해 가세요? 네, 저는 이해하고 그럼 계속 있습니다. 카메라 보고 떠들어도 돼요? 네, 옆에서 잘 알겠습니다. 듣고 있겠습니다.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 사실 세미나 할 때 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 좀 하고 제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참 잘 알아야 될 거고요. 제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저도 사실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가지고 이게 뭐 80% 20%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뭐 50대 50으로 가든가 그냥 아니면 다 100으로 가든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되냐라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대통령이고 뭐 정치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어요. 결국은 그냥 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냥 결국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날 그때 분위기에 따라 누구 편으로 드냐, 서민 편을 들 것이냐, 부자 편을 들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고 보수들이 이렇게 했다 떨어지면은 보수들이 괜히 부자 편 들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항상 보수와 뭐 진보가 이렇게 싸우는 거고 항상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냐라는 거죠. 결과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이래왔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커졌어요. 머리가 10%가 지금은 90%를 가지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상 또 옛날이에요. 뭐 지금 4차 혁명이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 뭐 카카오톡 뭐 네이버가 생기고 막 이런 뭐 IT가 발전하고 하면서는 사실은 더 소수의 인구들이 더 많은 부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사실. 근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더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경제를 살려면 훨씬 더 쉬운 길을 가겠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을 위한 정책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또 이렇게 예 하고 막 답이 와야지만이 막 흥이 나는데요. 하여튼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신문 기사예요. 제가 좀 한 주를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는 자료를 만들면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2월 9일 거를 썼습니다. 좀 조금 이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좀 확대를 해보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다주택자 관련이에요. 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도 그러니까 오래된 철거를 할 물건들을 갖고 있는 결국은 이것도 소유자죠. 이것도 소유자예요. 이것도 소유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가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뭘 해야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는 실패도 안 했고 성공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건 포기는 실패보다 더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공이 1등, 실패가 2등, 포기가 3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말이 좋아 3등이지 더 밑에가 없으니까 3등이 꼴등 그냥. 이해 가시죠? 그냥 꼴등이라는 겁니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뭐 경기 따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죠? 용적률을 최대 500% 부여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를 해야지만이 닭장 아파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공사비도 많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포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꿋꿋이 안 살 겁니다. 뭐 안 산 사람들은 안 사게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할 건지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후보 시절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선거할 때는 그렇게 관심이 많더니 그러면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을 잘 분석을 하고 선거 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정책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책을 많이 공부를 했다라면은 그런 정책을 그렇게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내가 그걸 연결시켜서 내가 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도전을 해볼 만한 이런 정책들을 발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주식 방송 보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보고 참고해서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지금 이 채널보다 재밌는 채널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왜 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채널을 보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주머니에서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받아 적고 맨날 상담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뭐 텔레비만 보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죠. 여기 괜찮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저도 존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채널 분들 중에 뭐 차차 두 분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그분들 존경하고 그러죠. 왜 존경하십니까? 우리 아나운서 분도? 네, 저희 아무도 시청자분들도 없어갖고 많이 제가 좋아하시잖아요. 심심해 갖고 강연 존경하십니까? 네, 그럼요. 예, 여하튼 간에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 많고 여러분들 상담했으면 그분들 여러분들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는 그냥 믿고 한번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 다 배워서 합니까? 언제 다? 저 부동산 세무 맨날 바뀌고요. 저 세무 공부 안 해요, 잘. 왜냐면은 세무는 저는 세무사한테 물어봅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 수 있는 파트너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동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분을 파트너로 삼을 건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다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학교 때도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공부해갖고 부동산을 공부합니까? 투자를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잘 선택을 해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인수위 때부터 이미 구상했던 거래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중과세 다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의 정책들,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인수위 때부터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했던 정책들은 재건축, 재개발과 다주택자들, 결국은 소유자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결국은 소유를 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소유를 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집 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네, 저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으면 저도 이제 다음 실행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그래서 다주택자니까 추가적인 또 실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물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왜 설명드릴 거냐면 이 다음 장에 소액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드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해도 된다. 안 좋은 것과 좋은 사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안 좋은데 해도 괜찮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좋은 데다 투자를 하면은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의대를 갈 수도 없고 법대를 갈 수도 없고 사법고시 패스할 수도 없고 의사고시 패스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결국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는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잘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전화가 너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니까 이게 설명만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전화로 좀 전화 좀 주시고 미리 사전 접수를 해야지만이 또 기회가 오십니다. 하여튼 전화도 좀 중간중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듣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집중하는 데는 한 10분이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여하튼 간에 계속 띄엄띄엄 잘 들어주시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예시로 해놓은 거는 지도를 펼쳐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이 강남 순환도시 도로가 가고 있고 삼성동이지만 삼성동이 아닙니다. 이게 관악구에 있는 이 신림동이에요. 신림주공이고 여기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이쭉 이 삼산주공 아파트를 넘어서 가면은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안양이 나와요. 안양. 그래서 서울 가장 끝자락에 있고 이 지금 등고선이 좀 보이죠? 등고선이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등고선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는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이 관악구와 이 안양과의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에 지금 여기에 지금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산 아래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산 아래 재개발 구역인데 면적도 적고요. 면적도 작아요. 면적도 작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은 미림여자고등학교에 있는 미림여자고등학교부터 더 밑에 가서 이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의 끝점을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서울의 끝점을 지나가서 금천구 쪽으로 해서 나오는 도로인데 서울의 끝자락이면서 관악산의 바로 밑에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재개발 구역. 지하철역이라고는 없다가 신림 경전철이 한참 멀리 새로 생긴 곳에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지역도 재개발을 투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림 3 재정비 촉진구역해서 한번 보십시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지 제가 이 화면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평을 3억 5천 받았는데 실제 투자는 무려 5억 8천이고요. 간평 3억 5천 받은 것이 매매가는 7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 7억 8천 줘라. 7억 8천만 원 줘라 나한테. 근데 얘의 감정평가는 3억 5천이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에서 감정 가격을 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4억 3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여기에 아파트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나의 금액은 나의 감정 평가 금액은 비록 3억 5천밖에 안 되지만 내 거를 사기 위해서는 너 돈을 4억 3천 더 주고 7억 8천을 달라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서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이 잠깐 막히는데 잠깐만요. 서울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도 재개발이 되면은 프리미엄만 4억 3천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피만 4억 3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예요. 서울시 자가 보유 비율을 봤더니 43%래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자가 비율이 한 56, 7%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춰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서울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서울에 대한 거래량이 가격은 높더라도 어떤 회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리 투자를 안 하면은 재개발이 완성될 때는 서울의 가장 나쁜 지역도 가장 선호하지 않는 지역도 피를 선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4억 3천만 원을 줘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투자를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까 더 잘한다면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매매가는 40억인데요. 무려 피는 19억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19억 더 못 믿겠죠. 큰 평수 매매가 58억 피 28억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허위 매물 올리면 벌금만 하더라도 이게 허위 매물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이 공개된 사이트에 이 매물을 기재를 했을 때 잘못 올리면 벌금만 해도 500만 원이에요. 피가 28억이에요. 28억. 허위 매물이 아니라 진짜 매물이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이거 다 올리는데 비용 발생합니다. 비용 발생하는데 이렇게 거래 안 되는 매물을 올리겠습니까?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피가 28억이에요. 써 있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우리 아나운서님 피 28억. 네. 실감이 안 나죠? 그 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사고 싶어서 좀 봤더니 정말 이렇게 거래가 되는구나. 이 정도는 네.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피가 28억입니다. 자, 28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생긴다라는 것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바뀔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바뀌거나 어떤 신분에 대한 사다리를 옮길 수 있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여러분이 직장도 정해져 있고 사업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재테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냥 어느 자리에서 내일 열심히 하면 내가 노후 다 보장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고 우리 자식들 집 줄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집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교육 잘 시킬 수 있으면 저도 프리미엄이 어쩌니 뭐 신분이 어쩌니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도. 근데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자본주의에 대해서 실감나게 만드는 나라가 저희 나라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 많지만 여러분들 하는 말 뭐 있습니까?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안 할 겁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진짜 적응하기 힘든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진짜 내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큰 사명감을 갖고 있거나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런 걸 보고 실감들을 하시고 잘 선택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도 피가 4억 3천이다.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려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는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적게 투자를 하면서 빨리 재개발을 되는 것, 빨리 재건축이 되는 것을 찾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으면 내일 모레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반포 1주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전매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이런 아주 좋은 데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철거돼 있는 데다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금이 모자라면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아까 피가 물론 높지만 4억대와 피가 거의 30억이 육박을 하는 이런 곳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피가 4억과 피가 30억이라는 뜻은 뭐냐면 둘이 짓는 비용은 비슷한데 신림동에 아파트를 짓나 원베일리 그러니까는 반포에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비슷한데 원조합원은 짓는 거를 그대로 취득을 원조합원들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 신림동 같은 경우는
4억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반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득이 30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돈이 자금이 모자라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과연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십시오. 그냥 여기 저희 나오는 패널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직접 만나서 우리 큰 돈 결정해야 되니까는 혼자 막 판단하지 마시고요. 상담 충분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막혀갖고 죄송하지만 카메라를 아나운서님 어떻게 강의 잘 들었습니까? 카메라를 아나운서님만 비춰주시면 제가 물 한 모금만 좀 먹고 싶습니다. 예.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래 역시 지금이라도 좀 재테크를 해야 돼. 그리고 재테크 중에서도 그래 안전한 건 역시 부동산이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 이 부동산 투자에는 큰 돈,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렇게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전은성 대표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이제 밑에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저희 선착순으로 해요. 저희 사무실이 옛날에 강의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강의장이 너무 놀면서 아까워가지고 그런 걸 다른 걸로 막 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자체 제작을 하는 이 방송도 있어가지고 자체 제작실로 쓰는 걸로 바뀌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못 해드리고 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좀 이렇게 이 현장으로 뛰고 해서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상담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해드려요. 5분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논현동이고요. 지하철역으로는 3호선 신사역에 있습니다. 신사역에 있고요. 신사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급한 사람 그리고 투자를 꼭 해야 되시는 분 위주로 5분만 모시는데 그중에 선택이 되신 분은 진짜로 제가 선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오늘 강의한 것보다 더 비밀스러운 방법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역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성심성의껏 도움 주실 테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02-2638-397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 상담은 조금 어렵고 문자로 많이 주시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집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 많이 문자로 주시거든요. 어떤 질문들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풀어가 볼까요? 보통 보면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투자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진짜 막연해요. 근데 막연한 거를 저는 탓을 하거나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모르시니까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점을 봐도 몰라요. 이 시점에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건 사실 점을 봐도 모르지만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사실 점쟁이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경제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동산 산래 기간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하시죠? 이거 한국 사람은 이걸 산래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세일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산래라고 읽어야 됩니다. 부동산 산래 기간이 지금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동산 세일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어떤 집이 뭐 마용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 마용성 집인데 여기 뭐 좋은 아파트들 다 20억 넘었었거든요. 무조건 20억 넘었었죠. 지금 25억이 넘었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20억으로만 떨어져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막 18억 막 이런 매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 이거보다 20%가 더 올랐다. 그러면은 뭐 3억 6천이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뭐 22억대라고 합시다, 그냥. 22억대 갔을 때 20억에 샀을 걸. 20억에 사야 됐는데 내가 못 사서 이게 20억이 됐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8억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도 또 못 사요. 계속 더 최저점에 사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인데 최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냥 내 목표가라는 게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최고점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목표가라는 게 정해지면 이거는 팔 때의 목표가도 있을 것이고 살 때의 목표가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가가 결정이 되면은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또 안 하시면 또 이때로 돌아가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성향을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요, 중간고사 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답습을 해요. 언제 답습을 하냐? 기말고사에 또 이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하루만 더 있었으면은 이러면서 결국은 별로 좋은 대학을 못 가면서 그냥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똑같이 지금 어른이 돼서도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점을 너무 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좀 길게 보시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이 집을 살 때 큰 부담이 없다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집이라면은 떨어진들 오른들 내가 뭔 상관이냐. 나는 여기에 살 건데. 여러분들이 거주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거주하시면서 매입을 한다라면은 떨어지고 오르고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집을 가지면서 뭐 집에 못질하면서 집주인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집주인한테 못질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살면서 불행감을 이게 진짜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열등감 같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사는 것도 굉장히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행복을 누리다 보면은요, 그 행복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다 보면 10년이 지났을 경우에 과연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냥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한다면은 시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점 투자 지역에 대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을 갖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발끝에서 가장 낮을 때 매수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거주할 집이라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매수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투자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1:1 대면 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은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선착순으로 5분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